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꼬박 1년이 지났습니다. 도심 곳곳에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고 시민들은 국화꽃과 쪽지로 그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추모 대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광장 이태원을 차례로 연결해서 현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조혜연 기자. 조금 전부터 추모 대회가 시작됐죠? 네, 제 뒤로 추모대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시간 전쯤 시작된 추모대회는 지난 1년간의 유족들의 과정을 담은 영상을 재생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에서 5천여 개 달하는 좌석을 준비했는데 모두 가득 차서 시민들이 곳곳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오늘 1만 명 가까운 시민들이 이곳 추모대회에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곳에 참석하기 위해 경북 포항에서 3대가 올라온 가족도 있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1년 전에 알았던 그런 내용들하고 지금 현재하고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은 변한 게 아무도 없다. 네, 잠시 뒤엔 참사 생존자와 세월호 유족들의 추모 발언도 이어집니다. 또 희생자 159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는 헌화식을 마지막으로 추모대회는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 사전 행사 전 명동 성당에서는 추모 미사도 열렸습니다. 참석한 유족들은 눈물을 보였고 또 서로를 보듬으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유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을 계속 요구했는데 추모식 대신 추모 예배에 참석했다고요? 네, 먼저 유족들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일주기 추모대회에 꼭 오셔서 함께 슬픔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자리를 비워둔 채로 대통령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광장 대신 영암교회를 찾아 추도 예배를 했습니다. 또 추도사에선 유가족에게 위로를 표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 대표부는 현장에 총출동했습니다. 추모 행사가 내일도 이어진다면서요? 네, 내일 저녁엔 참사 1주기를 기리는 천주교 추모 미사가 이곳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또 국회 행안위에서도 따로 추모제를 열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남은 과제를 짚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JTBC 조혜연입니다. 참사가 일어났던 이제는 12구 기억과 안전의 길이라 불리는 골목에도 하루 종일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태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지금도 추모하러 오신 분들이 뒤로 좀 보입니다. 네, 이곳에서 낮부터 추모객들의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골목 안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이 남긴 추모 메시지가 벽면 한가득 채우고 있고 추모 공간 앞에는 희생자들에게 보내는 꽃과 과자 또 음료 등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추모를 상징하는 보라색 옷을 입고 온 시민들도 자주 보였습니다. 오늘 유족들도 골목을 찾았는데요. 지금까지 차마 이곳에 오지 못했다가 오늘에서야 처음 방문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참사 현장에는 외국인들도 상당수였던 만큼 추모객들의 국적도 다양했습니다. It was terrifying and like I don't even have the words. Honestly, it's just still horrific now. 낮에는 추모 기도회도 열렸다고요? 네, 오후 2시부터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열렸습니다. 이태원역은 참사 직후 골목길이 통제되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모 공간으로 만들었던 곳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유족과 시민들 또 4대 종교단체 등이 모여 일주기 추모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족과 추모객들은 1년이 지났지만 변한 것이 없다며 책임자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네, 지금 전해준 것처럼 이태원은 추모 분위기지만 다른 곳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다고요? 네, 홍대 등 일부 지역에서는 어제와 오늘 헬로윈 축제를 즐기기 위한 시민들도 보였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이 사전 인파 관리에 나서 별다른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앞서 경찰은
헬로윈 주간 동안 경찰이나 군인 복장 등을 입은 시민들을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어기고 군복을 착용하거나 또 모형 총기를 소지한 시민 7명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행안부는 헬로윈 축제 기간인 다음 달 1일까지 홍대나 명동 등 주요 지역에서 인파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12구 기업과 안전의 길 앞에서 JTBC 김한수입니다. 참사에 대한 추모를 넘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논의하기 위해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위원회가 청년 100명과 함께 의견을 나눴습니다. 청년들은 여전히 분노와 슬픔을 느끼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책임을 명확하게 묻고 남은 사람들을 보듬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분노와 슬픔을 가장 많이 느낀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들었고 가장 오래 저를 괴롭혔던 슬픔이라는 감정을 좀 꼽고 싶어요. 참사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또래가 이런 사회적 참사를 사실은 전 2번째로 겪은 세대라고 생각하는데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사실은 세월호 참사에서 미진하게 대응했던 것들이 이태원 참사로 그대로 넘어온 게 아니냐. 안전을 위한 국가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많이 모일 걸 알고 있었는데 사실 대비는 하지 않은 그런 거라서 그런 지자체의 책임이 있고 정부에서도 그 이후로 수습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꼽았습니다. 온전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남은 사람들을 보듬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치유 부분이 가장 빠르게 절차상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 참사 유가족들은 같이 힘을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같이 여기 있는 분들 그리고 이 젊은 친구들이 같이 서로 연대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참석자들은 이태원 특별법도 빨리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오늘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1주기입니다. 그 사이 특별법이 발의되고 지난 6월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이정빈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고 이주영 씨의 아버지를 모셔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꼬박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소회 좀 함께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그 참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저는 제 가족을 잃었다는 그 슬픔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오롯이 일상이 멈춰져 버리고 네. 그때의 기억 때문에 굉장히 슬프고 힘든 1년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유가족들을 부르고 모으고 그렇게 하는 기나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난 그 유가족들이 굉장히 소중했었고요. 또 우리 유가족들과 만나서 그때의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위로와 위안도 많이 받았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6월에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으로 특별법을 지정했는데 담겨 있는 내용을 크게 보면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이 담겨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다 보십니까? 우리가 애시당초에 이 특별법을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된 조사기구의 설립이었습니다.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들의 바람이고 핵심인데요. 독립된 조사기구가 그 전에 여러 참사에서 이제 보여줘 왔듯이 항상 정치권의 입김을 통해서 퇴색되어 버리고 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런 독립된 조사위가 만들어서 이 참사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그런 책임 규명을 하고자 그렇게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하신 내용을 봤는데 재판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본다. 구속된 사람들 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렇다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제 기소된 사람들에게 어떤 걸 바라고 계신 건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일 저희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고위직 공직자들에 대한 부분들은 수사조차도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규명을 해야만 이 참사를 제대로 수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장님께서 바라시는 것과 유가족이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태원 참사마저도 처음에 유가족 협의회가 출범했을 때와 좀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는 어쨌든 초기에는 저희가 정부에서 뭔가를 해주기를 많이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참사에 대한 원인과 어떤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유가족들에게 정부가 충분한 브리핑을 해줄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단 한 번의 브리핑도 없었고 네. 단 한 번의 언급조차도 없었습니다. 또 그 의혹들에 대해서 계속 정부에다가 해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답변이 없다는 것에 저희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의 시간을 지체하고 흘러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거 외에는 방법이 딱히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속 국가 수사기관의 수사가 제대로 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제대로 된 수사가 되어지지 않고 미진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지금 현재도 그런 부분들이 속속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명하고 핵심적으로 이 참사의 원인을 밝혀야만 우리 유가족들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은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이런 참사들이 항상 시간만 오래 지체되고 아무것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끝없이 10년이라도 진상규명을 외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태원 참사에서는 꼭 이런 연결고리를 꺼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응원하고 위로를 전하는 분들께 어떤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신지요? 저희가 줄기차게 항상 이야기하던 부분들이 또 그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참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고 또 대한민국의 유가족이라는 이름을 걸고 길거리를 헤매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되겠다. 이 하나만큼은 저희가 명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참혹한 상황이 안 되기 위해서는 이런 참사에 대해서 기억을 계속 해주고 이 참사를 더 이상 생기지 않게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 도쿄의 시부야도 헬로윈 때마다 관광객이 몰리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웃나라 한국의 이태원 참사를 교훈으로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이영희 특파원입니다. 도쿄 시부야를 상징하는 하치코 동상 주변에 거대한 가림막이 설치됩니다. 헬로윈 기간 중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달 1일까지 동상 주변 광장을 봉쇄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부야는 헬로윈 때마다 각종 분장을 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 이태원 사고를 교훈 삼아 올해는 구청이 직접 나서 시부야에 오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やはり去年のイテウォン事故のようなことが絶対に起こらないようにということを念頭に置いています。事故防止の観点からですね、今回はご理解をいただ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거리 곳곳에는 시부야는 헬로윈 이벤트장이 아닙니다라고 적힌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200명이던 경비 인원을 370명까지 늘렸습니다. 경찰차에 올라 인파의 흐름을 유도하는 이른바 DJ 폴리스도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시부야구는 조례에 따라 다음 달 1일까지 거리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인근 편의점에서도 술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확 달라진 모습이 낯설다는 반응입니다. それは夜に今渋谷規制してるじゃないですか。なんでそれは池袋の方行ってやろうかなとか思ってたんですけど。 구청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규제가 해제되면서 올해 헬로윈에 최대 6만 명이 시부야에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이영희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이 전 정부 시절 일부 소상공인에게 선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고금리와 고물가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인데
이와 함께 가계부채 대책도 내놨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매출 규모를 파악하지 않고 지급했다가 뒤늦게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57만 명이 대상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8천억 원이 넘습니다.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이 되어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었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들을 고려하여 당초 정부는 전 정부 방침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환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교부금법에 의해서 환수하라고 해서 제가 그 문서까지 업무 인수인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반발이 컸던 데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상황이 더 어려워지면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여당은 협조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즉각 환영한다며 민생과 국민 안전을 위한 일이라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줄이고 장기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경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정부가 육해 공군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하는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엔 해군작전사령관 김명수 해군 중장이 내정됐습니다. 중장을 대장으로 진급시켜 합참 의장에 곧바로 내정한 건 이례적인 데다 임명될 경우 역대 두 번째 해군 출신 합참 의장이 됩니다. 신임 육군 참모총장에는 박안수 중장, 해군 참모총장에는 양영모 중장, 공군 참모총장엔 이영수 중장이 발탁됐습니다. 모두 이번 정부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던 장성들로 또 한 차례 진급했습니다. 경북 경주의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가 55m 높이에서 20분 동안 멈췄습니다. 운행을 재개하는 상황에서 탑승객들과 놀이공원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놀이공원 측은 안전센서가 작동해서 멈춘 만큼 사고는 아니란 입장입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롤러코스터가 공중에 멈춰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36분쯤 경주시의 놀이공원 경주월드에서 롤러코스터 드라켄이 멈췄습니다. 22명이 55m 높이에서 20분 동안 공포에 떨었습니다. 처음엔 계단으로 걸어 내려가라더니 아무 조치 없이 롤러코스터를 움직였다는 게 탑승객 주장입니다. 전기가 작동으로 정상적으로 들어왔다고 그냥 운행을 한다 하셔서 저희 타고 계시던 분들이 다 내려달라고 무섭다고. 롤러코스터는 63m 높이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걸 포함해 남은 구간을 원래대로 달렸습니다. 사실 놀이기구를 진짜 잘 타는 편이었는데 이제 아예 놀이기구를 못 탈 정도로 좀 무서워요. 경주월드 측은 승객을 걷게 하는 것보다 운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고 안내도 했다는 입장입니다. 안전 센서가 작동해 롤러코스터가 멈춘 만큼 사고도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차가 이렇게 감지 센서에서 이렇게 정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탑승했던 사람들 지금 그걸 사고로 간주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롤러코스터는 지난해 7월에도 50m 상공에서 멈춰서 승객들이 1시간 만에 걸어 내려왔습니다. 경주월드 측은 안전 센서가 왜 작동했는지 파악하고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갔다며 본격적인 지상작전 시작을 선언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선 통신이 끊기면서 병원마저 사실상 멈춰섰고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은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이스라엘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정재은 기자가 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피어오릅니다. 가자지구 곳곳에서 폭발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젯밤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이자 무장정파 하마스의 근거지인 가자지구에 대규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למלחמה הזו יש שלבים, היום אנחנו עוברים שלב. כוחות שלנו מבצעים כעת פעילות קרקעית ברצועת עזה. הפעילות הזו מלווה על ידי אש מדויקת וכבדה.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됐다며 하마스를 파괴하고 인질들을 안전하게 데려오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המלחמה בתוככי הרצועה תהיה קשה וארוכה, ואנחנו ערוכים לכך. 대규모 군사작전이 계속되면서 가자지구 전역의 통신과 인터넷은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구호 활동이 전면 중단되고 병원도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 전쟁이 시작된 지난 7일 이후 팔레스타인 사망자 7천여 명 가운데 어린이만 3천 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등 전 세계 도심 곳곳에선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공격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경고하고 나서 다른 중동 지역으로의 확정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펜타닐 남용이 심각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가 약물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경찰과 검찰은 물론 주 방위군까지 포함해 약물 과다 복용 전담 조직을 꾸리고 마약 사망 사건을 살인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펜타닐을 팔기만 해도 살인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올 들어 9월까지 619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습니다. 지하철역 주변이나 골목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공유 킥보드. 이번 헬로윈을 앞두고 각 지자체는 통행로 확보를 위해 킥보드를 길에서 치우는 작업까지 벌였습니다. 해묵은 킥보드 주차 문제. 방법은 없을까요?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헬로윈을 앞두고 순찰대가 길목에 방치된 공유 킥보드를 정리합니다.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행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무데나 반납할 수 있는 주차 방식은 여전히 골칫거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 10m 이내에는 이런 전동 킥보드 주정차가 금지돼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가다가 그게 주세요. 원래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데다 보행자 불편이 커지면서 지자체들이 직접 나서고 있지만 해법은 제각각입니다. 킥보드를 수거한 뒤 견인료를 받고 돌려주는 곳도 있는 반면 아예 기업과 협업해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는 곳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정해진 곳에 주차할 경우 포인트나 모바일 쿠폰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길게 보면 지역 상권까지 살릴 수 있어 전용 주차장을 도입하는 지자체는 느는 추세입니다. 지역화폐인 연민전하고 접목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공유 킥보드 업체 입장에서는 전용 충전 모듈을 설치해야 하는 등 비용 부담이 있어 상용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희훈입니다. 해외여행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 관광객들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호텔 상당수가 법적 근거도 없는 봉사료를 투숙객에게 떠넘기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호텔 봉사료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고 한 건 무려 17년 전인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호텔입니다. 1박 요금은 약 40만 원. 하지만 여기에 봉사료 4만 원이 더해집니다. 부가세까지 더하면 숙박 요금은 50만 원에 달합니다. 저희 서비스 관련된 봉사료입니다. 이는 봉사료가 필수로 추가되세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결과 전국 5성급 호텔 72곳 중 3분의 1인 24곳이 이 호텔처럼 숙박 요금에 더해 10% 봉사료를 부과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호텔 봉사료 부과 실태가 조사된 건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문제는 봉사료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1979년 호텔 종업원들이 손님들에게 팁을 과하게 요구하는 게 문제가 되자 정부가 지침을 내려 정해진 비율만큼만 봉사료를 받도록 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미 2006년 호텔 봉사료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단계적 폐지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내 관광산업 경쟁력도 고려한 계획이었습니다. 일부 호텔의 경우 봉사료를 폐지하는 대신 그만큼 숙박비를 올려 가격은 그대로인 꼼수를 쓰기도 합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호텔 봉사료를 투숙객들이 지금 다 따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재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책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봉사료를 부과하고 있는 호텔 대부분이 폐지에 부정적인 상황이라 호텔 봉사료가 완전히 없어질진 미지수입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프로축구 울산이 구단 최초로 리그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조기에 우승을 확정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시즌 내내 울산을 위협한 2위 포항은 황당한 이유로 몰수패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대구의 선수비 후 역습에 좀처럼 공격 활로를 찾지 못한 울산. 후반 10분 홍명보 감독의 교체 카드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데려온 김민혁이 투입 4분 만에 몸을 던지는 헤더골로 승부의 균형을 깼습니다. 만회골을 위해 대구가 고군분투했지만 경기 종료 직전 함께 교체 투입된 주민규와 장시영이 쐐기골까지 합작했습니다. 19,000명의 홈팬이 지켜보는 앞에서 울산은 지난해 17년 만에 우승에 이어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울산을 추격하던 2위 포항은 몰수패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제 전북과의 경기에서 전반 26분 부상당한 3번 김용환을 빼고 17번 신광훈을 투입하는데 심판이 든 교체판엔 3번이 아닌 7번이 적혀 있습니다. 사인대로라면 7번 김인성이 나와야 하지만 그대로 경기가 진행된 겁니다. 김용환이 경기장 밖에서 부상 치료 중이긴 했지만 기록상으론 벤치가 아닌 피치 아니라 사실상 12명이 뛴 겁니다. 6분 뒤 전북의 항의로 경기는 중단됐고 부랴부랴 바로 잡았는데 확인 결과 애초 포항이 교체 선수 번호를 잘못 적어냈던 겁니다. 규정에 따르면 자격이 없는 선수가 경기에 뛰면 0대3 패배로 간주합니다. 쟁점은 교체됐음에도 그라운드에 있던 김인성을 무자격 선수로 볼 수 있느냐입니다. 프로축구연맹은 내일 당시 상황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월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엔 짙은 안개가 끼는 곳들도 있으니 운전 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광주 11도, 대전 9도로 다소 쌀쌀하겠으나 낮에는 21도에서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에는 다시 기온이 아침 수준으로 떨어져 외출하실 때 옷차림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